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33살 먹은 주부입니다.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데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셔서 저희보다도 여유롭고 형편이 저희와는 정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울면서 진심을 담아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무엇이든 다른 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는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뒤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간 크기의 트럭에 받칠 뻔 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노가다였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 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파시고 지금은 월세 내면서 원룸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림이 넉넉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혼자 직장을 다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에 세후 150 정도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아버님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지금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어서 아이가 3개월 차인데 모든 부분이 힘겹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유하셨던 형님께서는 절대 아버님을 못 모신다고 강력히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벽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진심 어린 말들을 저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넉 달 전부터 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만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같이 설득하고 우겨서 겨우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시면서 눈치를 보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아버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남겨두셨다가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께서 바닥에 꿇어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서 청소를 끝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드시고 나면 곧바로 빈 그릇을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릇들을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설거지를 하시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저에게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애틋하고 마음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시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같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으시기엔 답답하셔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다 보다 하고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을 보러 슈퍼에 갔다가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상상조차 못해봤던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아들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끄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을 보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 오늘의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남편은 일찍 들어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었고 남편은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표정도 너무 어두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만 내려두고 아버님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고 한심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을 받으면서도 아버님께서 사오신 것인지 일을 해서 사온 것인가라는 생각도 못했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시고 매일같이 눈치만 보시다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니 친정의 저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저는 또 다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깊게 패인 많은 주름들과 평생 고생을 하셔서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 나가고 1시간 정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아버님께서 미안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 글을 적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님께 달려가서 죄송하다며 손을 꼭 붙잡고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매일 나 때문에 밥 차리느라 고생도 많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손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지내온 아버님의 손,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나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 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가 않던지 남편은 아버님께 다시는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3명이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시내에 나갔고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더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발자취들이 느껴지면서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앞으로는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쫄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요. 일하느라 일주일에 딱 1번 쉬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날마다 남자친구와 서로 지역을 오가면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와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쉬는 날 전날이면 저는 항상 일이 끝나고 그 저녁에 버스를 타고서 남자친구네 동네를 갑니다. 남자친구가 절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찜질방에서 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 남자친구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외박이 어려운 처지라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혼자 그곳에서 항상 잠을 잡니다. 요번 주에는 가서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치킨과 맥주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맥주가 술술 들어가더니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술에 좀 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를 재우던 모텔에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는 자기 전까지 계속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계속 노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혼자인 게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서 문만 살짝 열어서 빼꼼 밖을 봤습니다. 밖을 봤더니 옆 방 앞에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겁니다. 모텔 아르바이트생은 아저씨였고 저는 혼자인데 낯선 남자가 있는 것에 겁이 나서 문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계속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다시 똑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텔 방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맥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종업원 가면 문 여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여길 오니까 주는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고 받았습니다. 맥주를 냉장고에 넣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맥주 줬다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앞으로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갔다가 바로 가겠다며 얼른 자라고 하고서 카톡을 끝냈습니다. 그 뒤 잠들기 전에 TV를 틀었는데 컴퓨터와 연결이 된 PC가 바로 떴는데 성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미 술이 좀 취해 있어서 그때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문을 따고 들어온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던 저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놀라서 침대 모퉁이에 앉았고 급하게 TV 채널을 다른 거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이 중간에 몇 부분이 나지는 않지만 왜곡되어서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리고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고 그 사람의 대답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필요한 거 없느냐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나가시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은 저에게 그냥 보시던 거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빼앗고서 채널을 다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나서 계속 제발 가시라고 계속 그랬더니 침대 모퉁이에 앉아있던 저를 눕히려고 제 다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겁에 질려서 그 사람의 팔을 치고 남자친구 곧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가더군요.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고서는 겁에 질려서 모텔 방 밖에 조그마한 소리만 들려도 놀라고 식은땀 나고 잠도 계속 못 들고 다급하게 남자친구에게 카톡하고 전화했는데 남자친구가 배터리 가는 걸 잊어서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방에서 나서지를 못했고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새우다가 아침 10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침에 제 연락을 보자마자 급하게 모텔로 달려왔고 제가 자는 사이에 계산대에 가서 CCTV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졌지만 저에게 그랬던 아르바이트생 아저씨는 교대 근무가 끝나서 집에 간 상태였고 그 일이 새벽 6시 20분쯤에 끝난 일인데 CCTV는 메모리 문제로 6시 30분부터 녹화가 새로 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는 상황이었고 낮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 알바 아저씨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였고 남자친구 혼자서 아저씨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남자친구에게 6시 30분에는 손님들이 퇴실해야 되는데 제 방의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며 TV를 끌어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고 저를 만진 건 자는데 이불을 덮지 않고 자서 이불 덮어줄 때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주 오고 남자친구는 항상 가는 것도 알고 있더군요. 여기 단골이시지 않느냐고. 저는 TV 소리를 크게 튼 적도 없었고 그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아침 10시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날 밤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밤새워 무서워했던 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아저씨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다시 말해보시라고. 아저씨가 언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도리어 그 아저씨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술을 마셨어도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 아저씨는 제가 술에 좀 취해 있던 것도 알고 남자친구가 갔다는 걸 알고서 계속 거짓말을 해댄 겁니다. 저는 더는 말해도 안 통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를 가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일만 더 복잡해질 것 같고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에 계속 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나왔고 아저씨와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끝까지 자기는 TV 소리 때문에 그랬다면서 모텔의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그랬다면서 새벽 6시 30분이 어떻게 손님들 퇴실 시간입니까? 제가 만약에 소리를 크게 틀고 있었다고 해도 여자 혼자 모텔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자는 제가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아서 이불을 덮어주느라 만졌다는 건 또 말이 됩니까? 변명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금 가서 그깟 5만 원 던져주고서 경찰서 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어제도 밤에 울면서 남자친구와 전화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없는 지금. 물증이라고는 모텔에 그 아저씨가 들고 왔던 맥주와 새우깡이 있었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남자친구와 얘기했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 다 풀릴 때까지 해결하고 오지 못하고 바보처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남자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자작 글도 아니고 정말 상처받고 놀라고 힘들었으니까. 악성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여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찜질방은 위험해서 남자친구가 돈 더 들여가면서 재웠는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